훌륭한 지도자라고 반드시 정치력이 뛰어나지 못하듯 뛰어난 정치가라고 반드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게 바로 선조였죠. 그는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로 탁월한 정치력과 상황 판단 능력은 탁월했지만 임진왜란이란 최악의 국난에서 아주 쓰레기 같은 리더십을 보여주며 오늘날에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조선 14대 임금 선조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선조는 1552년생으로 중종의 서자인 덕훈군과 하동군 부인 정씨의 삼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중종의 후궁이었던 할머니 창빈한씨의 위상과 온갖 뻘짓을 하던 덕훈군의 평판에 그런 아버지의 삼남이었던 왕실서열을 생각하면 하성군은 감히 보위를 넘볼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문정왕후가 덕훈군 윗서열 종친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13대 임금 명종이 후사를 낳지 못하자 덕훈군 계열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아직 30대의 명종은 떨떠름했지만 일단 덕훈군의 세 아들을 부르는데 면담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익성관을 써보라고 하자 아무 생각 없이 썼던 두 형들과는 다르게 하성군은 감히 쓸 수 없다며 거절하고 그런 하성군을 보고 명종은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본 뒤 하성군이 총명하다는 것을 파악하지만 정작 그 뒤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버틴 것이었죠. 그러나 1567년 6월 결국 명종은 혼수 상태에 빠지고 결국 명종을 대신해 왕비 인순왕후의 결단으로 16세의 하성군이 승하한 명종의 후사를 이어 1567년 7월 왕위에 오르니 그가 조선 제14대 임금 선조였습니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반기열통으로 임금도 아닌 왕비의 결단으로 왕위에 오른 선조가 정통성에 대한 불안과 컴플렉스에 시달렸다고 하지만 사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게 반기의 혈통이 즉위한 사례는 역사에 수도 없이 많았고 즉위 당시 왕실서열상 그리 혈통에서 멀지도 않아서 훗날 그가 보인 졸렬한 착태는 열등감이 아닌 다른 데서 찾아야 할 듯합니다. 명종 시절에 윤원영 같은 강력한 권신들이 사라진 뒤 사림 세력과 원로 대신들이 조정에 포진했고 거기다 대비해 수렴청정을 거치며 선조는 즉위 초부터 상당히 안정된 정국 속에서 임금의 권위를 확립했고 본인 또한 뛰어난 정치 감각과 두뇌의 소유자였기에 1568년 선조 2년에 1년 만에 수렴청정을 끝내며 수습딱지를 떼며 완전히 임금으로서 자리매김합니다. 과거 사화로 피해를 입은 조광조 등을 신원하고 이황, 이이 등을 중용해 극진히 대우했으며 본인 자신도 여러 경전과 사설을 탐독해 그야말로 문치주의 시대를 열었지만 조선개국 200년 동안 쌓인 경제, 사회, 국방의 모순은 여전했으며 시간이 지나며 선조는 정치꾼으로서의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1575년 심의 겸 김효원의 대립으로 동서분당이 일어나자 선조는 왕권 강화의 기회로 삼고 신하들이 분열 대립하게 유도해 이를 중재하는 척하며 어느 한쪽의 권력 독점을 막는데 이는 지도자의 전형적인 통치술로 서인이 약할 땐 이의를 불러 동인을 견제하고 다시 서인이 강해지자 1584년 이의가 세상을 뜨자 다시 동인의 편을 드는 식으로 선조는 정치판을 조정합니다. 다양한 인재가 폭발적으로 넘치던 시대였고 선조 역시 인재들의 능력과 성격을 잘 파악했으나 그 능력으로 여러 인재들을 장기판에 말 다루듯 이용했고 그랬기에 신하들에 대한 처우나 평가도 시시때때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동인의 위세가 강하던 1589년 기초국사가 터지며 천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나오는 대참사가 초래되지만 사실상의 흑막은 선조라 봐야 합니다. 선조는 정철을 행동대장으로 내세우며 한편으론 옥사의 규모를 자기 원하는 대로 조정해 제거할 자는 제거하고 살릴 자는 철저히 카바를 치더니 옥사가 끝난 뒤인 1591년 갑자기 정철을 내치는데 이용가치가 다한 행동대장을 숙청한 것이었죠. 이렇듯 초반 선조가 보여준 문예부흥 분위기는 그저 시대의 대세를 따른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조가 이런 정치력과 왕권으로 당시 조선 전반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는가 하면 그것은 결코 아니었고 결국 1592년 임진왜란이란 초유의 국난으로 조선은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나마 이순신, 권율 등의 인재들을 미리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사실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피난간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도 수도를 버린다는 정치적 부담과 비난에 어리버릿하다가 외적에게 잡혀서 끌려가거나 혹은 차결한 군주들로 인해 망국에 이른 사례가 적지 않았으니 말이죠. 문제는 이후에 보여준 그의 졸렬한 작태가 문제였습니다. 노골적으로 명나라로 튈 생각만 했고 이를 반대하는 신하들 앞에서 변명하고 전전긍긍합니다. 무너진 권위를 세우겠다며 여러 차례 선의파동을 일으켜 전시행정부를 마비시키고 1596년 이몽학의 난 이후 반란에 연루된 김덕령 등의 의병장들을 대거 핍박해서 목숨을 잃게 하는가 하면 온갖 억지와 억측으로 구국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을 체포해 압송까지 합니다. 그로 인해 터진 1597년의 7천년 패전 뒤에 왕의 주옥같은 변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조 37년인 1604년 임진왜란 때 활약한 선무공신에 대한 포상은 고작 18명에 그쳤는데 여기엔 7천명의 엑스맨 원균이 포함된 데다 자신의 피난을 수행한 86명을 호성공신에 책봉하는데 이에 대한 논리가 정말 가관이었으니 임진왜란의 극복은 명나라 구원병 덕분이고 의주로 피난한 선조 자신과 조정 그리고 수행원들이 구원을 청한 공이 크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었죠. 전쟁 영웅들의 공로를 깎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노림수였으며 후한무치의 절정이었습니다. 전후복구에 여념이 없어야 했던 제2후반 10년 동안 전쟁의 공로가 큰 광해군을 견제해 끊임없이 박대하고 유일한 적자 영창대군을 내세워 정통성을 위협하는 등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을 뿌리다 1608년 57세를 일기로 선조는 무려 41년 동안의 치세를 마감합니다. 치세 전반엔 붕당이 성행하고 치세 후반기는 외침으로 얼룩진 오욕의 시대였습니다. 선조는 뛰어난 정치꾼이었으나 형편없는 리더였습니다. 국가 운영에 대한 확고한 비전 없이 자신의 왕권 유지만 일관되게 집착했고 이를 위해선 뭔 짓이든 가능했으나 정작 지도자로서의 책임은 1도 지지 않았죠. 그랬기에 그는 후한무치한 정치꾼의 전형이자 최악의 리더로 알려졌지만 그를 능가하는 또 다른 군주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얘긴 다음 편에 하겠습니다. 이상 조선 14대 임금 선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의 크나큰 동기이며 원동력입니다.